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시장에게 춘카콜라, 반수생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반격을 했어요. 세 분이 만약에라도 사면을 군말 없이 받는다면 이 사면 자체가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사면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용서해주고 우리가 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봐주실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까 싶은 거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망언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도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성의 집행을 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정치권 현안 하나에 웃고 우는 정치의 민족 아닙니까? 현안 배달부터 떠 먹여드리기까지 원스톱 시사 딜리버리 토크쇼 정치의 민족, 정치권 현안 딜리버리 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여야를 대표하는 현안 배달러 두 분 모셨습니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인규 행정관 방송 데뷔라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뭐 첫 방송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는데 네. 또 게다가 저랑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이 예. 너무 또 방송으로서는 큰 선배시고 하니까 예. 좀 살살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아유, 제 것도 잘 못하는데. 네, 두 분 오늘 청년의 목소리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자, 두 분이 지금 안 메고 계신데 배달 가방이 있어요, 네. 우리가 원래. 네, 이 배달 가방 안에는 국민께 배달한 정치권 현안이 담겨 있잖아요. 예. 오늘 현안 배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못 맺는데.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안 배달부터 해볼 텐데 오늘은 박성민 최고가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갈등이라는 주제네요. 네, 인물이 맞습니다. 3명이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여기 판넬이 보이시나요? 잘 약간 잘리는 것 같은데 네. 판넬을 보시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에는 요즘 사실 화제죠. 이준석 대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옆으로는 홍준표 시장과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출범한 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굉장히 화제를 좀 몰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1호 혁신안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죠. 바로 대사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최고에 대한 당내 징계를 해제하자라는 예. 게 이른바 이 1호 혁신안 대사면의 골자인데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 건의하기도 전에 당사자들이 굉장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공방이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의 1호 혁신안 과연 신의 한 수였는지 또는 신의 악수였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김인규 행정관 의견 궁금해요. 이 인요한 혁신의 첫 작품이잖아요. 대사면. 마음에 드십니까? 뭐 저는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예. 처음 이제 임명되시고 나서 첫 일성에서 통합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키워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는 저 평을 드리고요. 네. 다만 사실 이게 그 혁신위에서 내는 1호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이게 공천 상대성이 그렇죠. 좀 공천 관련된거나 좀 당의 혁신에 대한 부분 예. 좀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당내 의견도 있는데. 뭐 게다가 이번에 보면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대상자들이 좀 이게 반발을 하시면서 네. 조금 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통합 키워드나 실현 가능성, 뭐 임팩트 등을 고려했을 때는 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는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근데 대상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를 못하셨을까요? 뭐 충분히 뭐 고려는 하셨을 텐데 네, 그래도 예, 통합 키워드에는 어울리는 저는 뭐 1호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셔요? 이 1호안. 저는 일단 그 대사면을 할 권한이 과연 혁신위에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징계에서는 저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양두구역이라는 발언을 쓰고 나서 여러 가지 설전이 오가더니 갑자기 추가 징계가 예. 내려진 점 이런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과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분들의 징계가 부당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 폄훼를 했기 때문에 예. 또는 뭐 국민적 공분을 샀죠. 네, 그렇죠. 예. 국민적인 비판을 받아서 전 당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해 피해가 심각할 때 골프를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과연 이 두 가지의 죄를 사하여 주는 예. 것이 혁신이 맞느냐, 통합이 맞느냐 이런 질문이 들고 오히려 혁신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기보다 1호 혁신안을 만드는 데에만 급조하는 데에만 좀 급급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당사자 반발 내용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제발 사면 받아줘는 그만해라.
쫌스럽고 민망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주겠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예. 시장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징계하는 모욕을 줬다. 이거에 일단 1차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수해 중에 그렇게 골프 치고 싶으시면 네. 공직 그만하시고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1호 혁신안이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뭔가 해보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더 가속화하는 모양새라 결국에 혁신이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혁신이가 좀 첫 술에 배부르려고 했던 욕심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뭐 저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좀 거세게 그 두 분께서 대상자분들께서 좀 이제 반박을 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표면적 워딩에 좀 가려진 속내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지도부 때리기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사퇴나 지도부 교체를 주창을 해오신 분이고 예.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면 사실 이 김기현 대표나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매우 감정이 상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개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속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뭐 네. 문제는 대통령이다. 뭐 지도부 사태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고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쨌든 SNS에서 쓰신 글들을 보면 뭐 영남 안방 방구석 4선, 네. 등수도 모른다, 그쵸, 듣보잡이다 그쵸. 예. 이렇게 좀 비판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교체 대상인 대표나 지도부에서 행하는 사면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다. 예, 징계를 확정했던 지도부에서 주는 시일성 사면은 예. 도저히 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좀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시장에게 자중해라, 쉰카콜라, 반수생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반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셋 다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최고 이제 징계위가 적절한 판단 끝에 징계를 내렸고 이제 다들 받아들이셨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만약에 세 분이 만약에라도 사면을 군말 없이 받는다면 이 사면 자체가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뭔가 용서할 기준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거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그 이 사면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쵸.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통합해야 된다. 뭐 정당이 통합해서 더 나은 길로 가야 된다. 이거에 이견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합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뭔가 그동안의 원칙과 명분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우리가 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봐주실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까 싶은 거죠. 사실 이렇게 사면이 된다고 하고 뭐 막말로 인류한 위원장이랑 뭐 홍준표 시장이랑 만나거나 예. 또는 뭐 이준석 대표랑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같이 손붙잡고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이 화학적 통합이 가능하냐 물리적인 통합 말고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제기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혁신이가 뭔가 사면해주겠다 우리가 품고 가겠다라는 상징적인 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 김기현 대표를 향한 쓴소리 이런 부분들을 혁신이가 얼마나 받아줄 거냐 이게 더 관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사면이라는 게 사실 이게 그 이번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사면 표현에 대해서도 좀 문제 지적을 네, 하셨는데 네. 그 대통령의 사면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녀형의 집행을 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면 징계 대상자들 이분들도 네. 어쨌든 징계가 확정이 됐고 지금 징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이제 해주자는 거고 제가 지금 언론에서 이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홍준표 시장이랑 이준석 대표 예. 이준석 대표 얘기만 했는데 네. 뭐 김재원 최고 얘기를 좀 하면 예. 언론에서 뭐 5.18 민주묘지를 인요한 혁신 현장에 가면서 근데 네. 망언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는 뭐 사면을 해주고 네. 누구는 안 해주고 자체가 좀 갈라치기가 될 수 있고 통합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통으로 한 거다. 그렇죠. 통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대상자 분들께서 이렇게 무슨 그건을 쏟아내실 게 아니라 본인이 했던 행동, 언행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계기를 삼고 당을 위한 게 무엇인지 네. 그리고 뭐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되게 감정적으로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 예민하게 다들 받아치시고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치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아마 이제 당사자들은 약간 조삼모사 같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예. 사실 좀 이분들에 대해서 시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예. 아니면 우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심정으로 본인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징계를 받은 분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분들이 당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품어달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혁신이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럼 이분들이 당을 위해서 당에게 하는 말은 김기현 대표 결국에 물러나라 이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 수직적인 당정관계 그리고 예. 비정상적인 당정관계를 청산하자 이 얘기가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누구 하나 쓴소리 제대로 하는 사람 있냐 이 지적을 하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뭐 혁신이 같은 경우에도 공천 룰에 손대는 건 월권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산발 뭐 대거 공천이나 아니면 뭐 검사 대거 공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이 당정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수직적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당내 분위기가? 저는 뭐 일부 그런 분위기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예. 첫 작품으로 대사면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찬성을 하냐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차선이라고 예, 말씀을 예.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제 그 인요한 혁신위에서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건의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보면 비운계 포용에 대한 메시지도 계속 내고 계시고 네. 그리고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를 하셨고 예. 그리고 영남 이제 중진 수도권 출마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선의 방안들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차선들이 모여서 결국 최선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 말고 총선 총선 이야기예요. 이건 총선 관련 이야기랑 그쵸 총선 관련 이야기인데 모든 게 요새 네, 다 네. 총선과 연관이 되어 있죠. 네, 어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수도권을 겨냥을 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수도권 표심 잡기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이 공약이 일단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럼 너도 나도 저도 서울시 할래요 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게 저도 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이게 지역 주민의 좀 강한 요구가 있었고 이제 당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서울도 수도인데 우리가 이제 런던, 뭐 뉴욕이나 네. 베이징 이런 데에 비해서 면적도 좁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50만 인구를 편입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좀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우려스러운 면은 사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네. 뭐 같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포 시민들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의견을 수렴하는 좀 절차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서울시가 반대해도 이런 입장이던데. 근데 뭐 특별법으로 추진을 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총선 전에는 실현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표심 잡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바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컷한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지켜보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이게 보니까 김포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의 뭐 김포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원할 수가 있고 예. 아무래도 뭐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김포 때문에 골드라인 그렇죠. 지역철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예. 정치권에서 워낙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또 왜 굳이 서울로 편입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라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이런 식으로 뭔가 선심성으로 얘기하거나 표심 잡기용으로 얘기할 만한 주제는 아니다. 그렇다기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네. 현실적으로 정말 과정을 보면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절차를 보게 되니까 결국 둘 중 하나예요. 이제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지역 주민투표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한다라는 게 만약에 동의를 얻게 된다면 김포, 경기, 서울 이 세 곳에서 주민투표를 또 실시를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 이런 것들과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과연 돌파 가능한 절차인가 네. 이런 질문을 국민의힘에게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뭐 딱히 지금 시점에서 얘기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거는 이미 사실 예전부터 논의가 있어. 이제 예전부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요청. 요구는 있었던 예.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좀 패배를 하면서 네. 좀 수도권 전략을 좀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그 이제 국회에 이제 출입하는 이제 야당 기자분들께 좀 여쭤보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이게 처음에 나오고 나서 네. 약간 선수를 뺏겼다 이런 분위기를 그래요?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차피 사실은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뭐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런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네. 좀 잘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 의원이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김기현 대표 주호영 의원을 콕 집었어요. 근데 두 분은 이제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는 이제 4선 의원이고요. 주영호 의원은 5선이잖아요. 그럼 네. 당내 큰 어른이신데 자, 하태경 의원처럼 험지에 간다 하면은 응원 받고 그런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조금 하나 제가 그 좀 정정을 드리면 네네네네. 그 혁신위원장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두 분의 이름을 얘기하신 거는 네. 이제 스타 정치인을 그쵸, 얘기하시면 그쵸. 한 스타 거고 정치인. 그래서 그 이제 언론에서 이걸 좀 질문을 하시니까 예. 이 두 분을 콕 집어서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된다 얘기한 건 아니라고 좀 한 네네네. 발을 빼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하태경 의원께서 예. 그 이제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부산에서 불출마하시고 수도권 출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로 당내에서는 조금 더 좀 연쇄적으로 이런 좀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 없었잖아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혁신의 동력이 멈춘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자극 얘기한 차원에서 거다. 좀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예, 봅니다.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정정합니다. 근데 아마 이 두 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특정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거는 본인들한테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일 그쵸, 거거든요. 예. 마치 이 두 분이 뭔가 응답하지 않으면 완전한 구태로 취급받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남 의원들 중에 네. 우리가 잘 알진 못해도 그래도 예. 이제 지역에서 털을 닦고 계속 정치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TK 주류 세력이라고 할 만큼 그런 분들이 또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아마 좀 눈치 게임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서울로 이제 끌려 나가느냐 네, 네. 아마 그 부분이 핵심일 거고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총선 때까지 하태경 의원 외에 아무도 만약에 서울로 가지 않거나 네. 뭐 불출마도 안 하고 험지 출마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영남에서 털을 닦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총선 판세상 되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구 하나는 뭔가 희생제물처럼 그쵸, 예. 보여주기식으로 내세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게 누가 될 거냐. 좀 네. 이 부분에서 아마 다들 눈치 게임을 시작할 거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김기현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지역에서 더 하진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엔 수도권으로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예. 황교안 대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저도 이제 아까 좀 솔직히 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아요. 저도 네. 말씀을 드리면 예. 저도 인위적인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차출은 반대입니다. 제가 이제 사석에서 예. 뭐 이제 기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나눴던 건데 사실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지셨어요. 근데 그 이외에 제가 뭐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네. 않겠지만 아무리 영남에서는 중진분들이고 좀 이름이 있다고 해도 수도권에 막상 나오면? 수도권에서 버스 타고 돌아다니시면 아무도 알아보지 예.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중진들을 차출하는 거는 좀 반대 의견인데 네. 이게 상징성 있는 분들의 자기 희생적 결단은 스타들. 저는 의미가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성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김무성 전 대표께서 예. 호남에 원래 출마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황교안 전 뭐 대표께서 좀 반대를 하시면서 무산이 되긴 했는데 저는 뭐 지난번 그 실제로 김무성 대표께서 호남에 출마를 했었으면 뭐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충분히 그때 그런 결정이 있었으면 네. 좀 메시지는 됐을 예, 것이다. 조금은 메시지가 됐을 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민주당 안건 넘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던 이준석계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김선영 용산구 의회 의원이 탈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잖아요. 이제 둘 다 젊은 분들인데 이 젊은 정치인들의 국민의힘 탈당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근데 저도 이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좀 네. 쓴 약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왜 젊은 분들이 당을 이렇게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네.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에서 사실 2030 지지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낮게 나오는지 좀 면밀히 분석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사실 이게 지금 당내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라고 보기는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신인규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사실 당에서 거의 생활을 하시지 않았고 네. 이 김선영 부의원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뭐 이거 정확한 좀 그 내막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도 지금 책임 당비를 지금 납부하지 않아서 서울시당에서 윤리위에 지금 회부가 돼 있다는 예, 얘기가 예. 있고 마침 이게 시기적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이게 뭐, 조금 네. 예, 좀 대규모 이탈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지금 분위기로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종의 양심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신윤규 예.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 탈당하는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네. 이제 당이 좀 이제 식물 정당 같다 이런 비판을 좀 세게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용산에 쓴소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이어지는 데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뛰쳐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가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용산구 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결국에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그 국민의힘의 자세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좀 반성도 하고 많이 좀 참담함을 느꼈다 이런 예.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실제로도 지금 용산구청장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용산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의 탈당 선언은 일종의 양심 선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심 선언. 글쎄요, 저도 뭐 양심 선언이라고까지 보이지도 네. 않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일단 그 2030에 좀 뭐 이탈이 좀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나서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